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윤형숙 열사를 조명하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윤 열사의 이름을 딴 도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여수시 의회에서 윤형숙 열사 바로 알기와 지역사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열사의 삶을 재조명해 이를 발전적인 지역 정책으로 다듬기 위한 학술 연구와 자료 발굴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열사가 독립운동은 물론 여성 계몽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지역 차원의 영화나 연극 등 스토리텔링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윤형숙 열사의 기념비와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본 조례, 역사, 문화, 인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 여수 지역의 독립 운동가라든가 그런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그런 사업도. 현재 윤형숙 열사 묘역은 지난해 말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돼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돌산 주재년 열사길에 이어 올해 안에 화양로 용주교차로에서 중림교차로까지 4.7km 구간을 윤형숙 열사로로 5년 동안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 지금까지 83명을 발굴했고 이들에게 독립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훈포장을 추서했습니다. 또 이순신공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주변에 77개의 공적비와 키오스크 등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유족회나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그 지난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잊고 지나가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뭐 이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중심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지역 정체성의 하나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차세대 자원순환단지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의 한 야산입니다. 광양시 차세대 자원순환단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일대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곳의 지역을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시설 입지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일일 소각시설 220톤,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9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규모입니다. 시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오는 2027년 본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6일까지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요. 거기서 또 진행 과정 중에서 공청회도 저희들 또 개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의 9개 마을 700여 가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일원은 도심과 멀어 에너지 회수라는 시설 목적에 어긋나는 데다 유해 물질에 의한 인근 환경과 농작물 오염이 우려된다며 선정위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을 했던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입지 선정을 다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광양시 역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쓰레기 소각 시설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 반대의 벽에 부딪히면서 상당 기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로 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40대 이모 씨는 범행 장소에서 30km 떨어진 화정면 낭도에서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둥이 딸들이 각각 안방과 작은 방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고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외출을 삼가했고 집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합니다. 애기들이 밤에 새벽에 막 운다 그래요. 엄청 울어요, 애기가. 제 집에 있으니까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한 번만은 마주친 적이 없어요. 경찰은 현장에 흉기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피해자 부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동학대 신고 전력을 확인하고 있고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 지역 농협 3곳이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 다암농협 등 3곳이 선정돼 각각 7천에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수시가 관내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클린페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어제 신한은행과 교보증권, 페이컴스 등과 차세대 대금 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해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를 막기 위해 저수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던 지난 2020년 여름. 댐 관리 허술까지 더해져 전남 구례에는 유례없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2년 전에는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이 훤히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재해입니다. 100년 전 개발된 영광 불갑저수지. 영광 지역 농경지 절반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지만 물이 쉽게 제방을 넘는 구조인데다 붕괴 위험도 높아 기상이변 취약지로 꼽혔던 곳인데 최근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물을 가두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운 이른바 취수 능력 확대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저수율이 오르면 곧바로 물이 넘치는 기존 물러미 시설에 더해 저수율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과 물러미의 길이를 늘린 새로운 공법의 물러미 시설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불갑저수지에 추가로 설치된 물러미 시설입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어 방류 면적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초당 방류량이 기존보다 4배 늘어 홍수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최신 기술과 공법으로 물러미, 비상수문, 또 비상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극한 홍수, 극한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 없던 홍수 예보 경보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공원과 산책길, 특산물 판매장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약 70%까지의 물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순, 서성지구 등 소형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도 극한 기후의 대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지역 김 수출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36%인 3억 6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수출액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종자 개발과 신규 어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수산물 유통센터에 편의시설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유통센터에 편의점과 식당, 푸드코트와 카페 등 편의시설 8곳에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신규 편의시설이 입점하면 수산물 도매시장과 상차림 식당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해외의 다른 도시들도 직면한 문제인데요. 폐가를 호텔로 만들거나 예술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야마나시현 고스케촌. 1960년대 2,200여 명이 살던 마을 인구는 최근 620명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하자 150년 된 고택을 호텔로 운영하기 시작한 주민들. 이 호텔에만 해마다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村の人口減少の対策とこういった空き家の対策の両方を解決していくためにまずこのホテルが作られたという経緯がございますね。でもう一つが先ほど年間2000人ほどの人が今小菅村に当館に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산골 마을인 고스케촌이 호텔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관광은 주변으로 확대됐고 직원과 관광객 등 3,800여 명의 관계 인구가 오가게 되면서 버려진 전통 호텔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코스케처럼 생활인구 정책에 성공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려진 탄광에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넓은 언덕에 비행기 날개를 펼친 사람 형상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5시간 30분, 소도시 게이츠헤드의 유명 관광 콘텐츠인 북방의 천사입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탄광과 철광 산업으로 부흥했던 이 도시는 산업의 쇠퇴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8년 13억 원을 들여 안토니 곰니의 작품을 설치한 이후 해마다 670만 명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We've got new hotels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ourism. The Hilton in Gateshead came after all of that regeneration to respond to tourism needs.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에는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기업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수렴하는 소통 민생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이원 여수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으며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 시장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 8기 여수시가 추진하는 소통 행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전북과 강원, 충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전라남도는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 예찰 등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고위험 지역 오리 농가에 사육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말까지 불법업 단속과 조업 지도를 위한 다목적 관공선을 건조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11월까지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19톤급 어업 지도선을 신규 건조하기로 하고 전남 곡성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불법어업 단속과 조업 지도는 물론 섬 박람회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상포진 발병률이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되고 접종 비용은 4만 원입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인기 답례품을 제공합니다.